자, 이번에 이제 또 보여드릴 것은 그 막걸리 폐수에서 MEC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 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연구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한번 폐수를 갖고 한번 실험해보자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폐수를 가지고 했어요. 오미맥주, 그죠? 카스 공장 이제 찾아가서 폐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줘요. 폐수도. 뭐 저기 폐수 분석해서 무슨 뭐 어떻게 좀 신고하려고 그런가 보다. 아무리 설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이런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맥주 폐수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게 잘 되다가요. 중간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오래 안 갔습니다. 이게 수명이.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했다가 막걸리 폐수 공장을 또 갔습니다. 저기 이동 막걸리라고 해서 이제 멀리 이제 포천까지 가서 막걸리 폐수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어,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진짜 잘 되는 것이 소주 폐수입니다. 소주 공장에서 나오는 그 진로 화이트 진로 있잖아요. 진로하고 화이트가 서로 이제 화이트가 진로를 샀는지 진로가 화이트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이트 진로 에서 이제 소주가 나옵니다. 그 소주 폐수를 가지고서 또 실험했는데 그게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것을 실험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자료가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이 막걸리 폐수 이거는 이제 논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포천 가면 이동 막걸리라고 해서 이렇게 막걸리 만드는 이런 이렇게 만들어요. 막걸리를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죠. 쌀, 그죠? 이제 쌀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포장해서 이제 팔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이제 PSU가 이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처리해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PSU를 받았어요. 받아다가 분석을 하는데 먼저 실험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그 PSU에 들어있는 어, 이게 COD가 얼마냐? 봤더니 25도씨에서 약 1800mg per 리터, 1리터에 1800mg이니까 1800ppm이 들어있던 있는 것을 알았죠. 물론 어떤 종류의 폐수인지는 이게 이제 물질인지는 우리가 분석을 못했어요. 하려면은 HPLC 돌려야 돼요. 이것만 해도 또 한참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총칭해서 그냥 COD가 1800이다 알았고요. 또 컨덕티비티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어, 재봤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컨덕토미터가 있어요. 좋은 게 있습니다. 280 마이크로 지멘스 퍼 센티미터 이렇게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걸 역수를 취하면은 뭐죠? 컨덕티비티 역수를 취하면 리지스티비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거는 컨덕티비티 전도도 그죠? 리지스티비티는 뭐죠? 저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거 역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살리니티 이거는 염분이 어떻게 되냐 0.13 ppt니까 뭐 높진 않고요. 루지스티비티죠. 그죠? 루지스티비티인데 우리말로 모르겠네요. 이걸 역수를 취하면 돼요. 3.6 킬로옴 센티미터. 그리고 토탈 디솔브드 솔리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폐수에 이게 이제 뭐야 녹아 있는 고체 형태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리터당 140mg이고 pH가 4.9입니다. 4.9. 그죠? 4.9번은 좀 미생물이 증식하기에는 좀 낮은 pH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버퍼를 집어넣었어요. 버퍼. 어떤 버퍼냐? 포스페이트 버퍼를 집어넣어서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pH를 중성으로 맞춰주는 게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 폐수가 있잖아요. 소주 폐수는 pH가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pH가 얼마죠? 10인가 11인가 그렇게 상당히 높아요. 그 상태가 되면 실험이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pH를 이제 7 근처로 이제 맞춰서 실험을 했더니 실험이 소주 폐수의 경우는 아주 잘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막걸리 폐수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여러 배취가 있어. 1, 2, 3, 4, 6.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배취가 한번 실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최소 한 6번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여기에 가스를 다 포집을 했죠.
그래서 이 까만색은 전체 포집한 가스의 부피가 됩니다. 녹색은 수소고요.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메탄이에요. 여기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CO2가 나와야 되는데 CO2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죠? 오직 메탄과 수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이제 수소가 나온 거죠. 그죠? 물론 배치 여섯 번째 배치는 이상하게 메탄도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수소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걸어준 전압은 마이너스 0.8V고 어떤 캐스도를 썼냐? CU2O를 썼어요. CU2O. 그죠? 이때는 이제 빛을 띄워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빛을 안 띄워주고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반도체긴 해도 빛을 안 띄워주고도 이제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그림은 이게 이제 전압을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0.8V를 우리가 이제 항상 기준으로 삼지만은 마이너스 0.6V를 걸어줬을 때도 사실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물론 CO2는 이 경우에도 거의 나오진 않았죠, 그죠? 이렇게 됐고요. 요 오른쪽 밑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수소의 생산 속도입니다. 그리고 오버올 하이드로젠 리커버리. 요게 이제 오버올 하이드로젠 리커버리가 여기 왼쪽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되진 않습니다. 이게 좋진 않아요. 아까 경우 순수한 아세테이트 그죠? 그런 기질을 썼을 때는 이게 상당히 높죠, 그죠? 80% 이상 되는데 이것은 실제 폐수를 쓰기 때문에 여러 온갖 종류의 그런 물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한 40%도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전압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는 걸어준 전압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오피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자주 와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0.8V 걸어줬을 때는 약 1. 얼마야 한 7 정도? 6 얼마? 입방미터가 나와요. 그 대신에 이제 0.6V에서는 한 1.2 정도 좀 넘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는 상당히 인가 전압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번 수소 생산 단가를 한번 뭐 보도록 했어요. 근데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요, 정말 이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거는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DOE라고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입니다. 미국 에너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무슨 에너지부 에너지성 그거죠.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큰 기관이고 여기에서 또 이제 대학이나 어떤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제 펀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자료인데 2015년 자료 이게 한 2년 정도 제가 전에 얻은 자료예요. 그리고 2020년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바이오 에탄올 리포밍이 나왔어요. 바이오 에탄올 뭐죠? 에탄올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바이오 에탄올이 이거를 이제 식물에서 얻으면은 그때 이제 바이오란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저거 있잖아요. 옥수수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국 아이오와 주에 가면은 아이오와 주가 거의 평원이에요. 평원. 엄청난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끝도 없는 옥수수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리포밍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2015년에는 킬로그램을 얻기 위해서 1kg 5.9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에는 이 사이 이제 기술이 이때는 이제 물론 2015년에 이게 나온 겁니다. 2020년에는 기술이 개발해서 이게 한 절반 이하로 이제 이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 안 해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일렉트롤리시스 그죠? 이거는 이제 전기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기 분해를 하면은 2015년 자료는 킬로그램을 얻기 위해서 3.9달러가 됐는데 이때는 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hermochemical water splitting, 그러니까 이제 열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이제 높은 온도로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킬로그램당 14.8달러. 근데 2020년에는 아주 대폭 이제 이제 뭐랄까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네요. 3.7달러. 그리고 바이오매스 가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저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수소로도 만들 수 있는데 2015년에는 킬로그램당 2.1달러, 2020년에는 2달러. 그죠? 또 이제 포토케미컬 워터 스플리팅, 이제 광촉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의외로 비쌉니다. 왜냐하면 총미값이 아마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이. 킬로그램당 17.3달러. 근데 2020년에는 이 분야에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5.7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요 대략적인 킬로그램당 아무리 낮아도 한 2달러 이상은 되잖아요. 한번 단가를 한번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걸 가지고서 단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응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발한 반응기 성능이 이제 하루에 반응기 입방미터당 약 2 입방미터의 수소가 나온다고 치면은 한번 쭉 본 겁니다. 그냥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람으로 치면은 167g 정도 돼요. 수소가. 그죠? 여기 이제 쭉 계산을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0.8V를 걸어줬다고 치면 그때 전류가 약 3mA가 흐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mA. 그때 반응기 부피가 550ml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제가 저기 이제 뭐죠? 실험한 내용이에요. 실험한 내용. 그때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입방 밑으로 이걸 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0.8V는 인과전압이고 3mA, 그러니까 두 개를 걸어줘요. 두 개를 곱하면은 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고 밀리리터를 입방미터로 바꿔서 보면은 이때 소비되는 전력이 4.36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 왜냐면 이거 하루 동안 요만큼을 얻었다고 쳤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3600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3,600 아니죠? 86,400이죠. 하루가 86,400초니까 곱하니까 3.77 곱하기 10의 5승 줄 퍼 입방미터 퍼 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67g을 얻기 위해서는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 계산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약 3.8 곱하기 10의 5승 줄이 된다. 근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아워당 150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167g의 수소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주울로 바꾸면 되죠. 곱하기 1000 곱하기 3600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50원을 곱하면은 이제 킬로와트당 150원이니까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16원밖에 안 돼요. 16원. 그죠? 수소 167g 만드는데 16원. 너무너무 싸잖아요. 너무너무. 그죠? 근데 수소 1kg 생산 단가 우리가 이제 1kg당 치면은, 왜냐면 이거 이제 전부 다 1kg으로 따진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례식으로 풀면은 95원. 그리고 수소 1 입방미터, 그죠? 생산 단가는 8.5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이 기술이 저는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반응기 성능이 이거는 상당히 높은 건데, 이거 이 입방미터 대신에 1 입방미터로 줄이면은 모든 게 다 반씩 줄어들고, 대신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되겠죠. 두 배가. 그죠? 잠깐만요. 이게 왜 이게 잘 안 됐네요. 이게 16원이 아니고 이게 32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죠? 어쨌든 수소 1kg 생산하는데 95원이 아니고 이게 두 배 되는 약 190원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싼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요 자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것은 폐수로부터 얻는 거기 때문에 폐수 정화 효과까지 동시에 우리가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마이크로 비얼 일렉트롤리시스 셀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실제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에 있는 그 박사후 연구원 제 학생이었던 그 박사 2명이 지금 창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정부에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 이제 다 심사 끝났고 다음 주에 발표가 나요. 이제 꼭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리고 한번 플랜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빛을 이용해서 빛과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유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어떻게 빛을 쬐어줄 것이며 그럴 때 이제 반응기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그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능성은 보여줬다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폴리아닐 나노 파이버, 그죠? 이것이 굉장히 성능이 괜찮더라. 그리고 또 이제 MOS2가 입혀진 Q 플러스 옥사이드도 성능이 괜찮더라. 이게 이제 폴리아닐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웨이스트 워터, 그죠? 실제 요 이제 폐수를 이용해서 한번 수소를 생산해 봤는데 이게 잘 되더라 이겁니다. 막걸리 폐수 그리고 소주 폐수도 그건 더 잘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걸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선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소 생산 속도입니다. 수소 생산 속도, 생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상당히 빨리 해야지 이게 이제 실용화되지 느리면은 사실 힘듭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 저기 미생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생물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수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미생물 조작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발효입니다. 발효. 근데 발효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최대한으로 수소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발효는 발효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요. 이것처럼 MEC를 통해서 수소 생산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기화학도 알고 또 저 미생물 전공자는 아니지만은 또 미생물을 이렇게 뭐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응용도 또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